다음 문제입니다. 무한평면도체에 대한 점전화 플러스 Q 쿨롱의 영상전환하고 물었습니다. 와, 이거는 거저 주는 거죠. 그쵸? 무한평면도체에 있어서 점전화에 대한 영상전환은 그놈의 크기와 같고 부호만 반대더라. 답은 2번 이렇게 바로 고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꿀꺽하고 삼켜 드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이상한 거 찍으셔가지고 퇴 하면서 뱉어내지 마시고요.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구분을 조금 하면요. 실제로 영상전화, 우리 입장에서는 보통 이 영상전화를 고려하는 부분이 전기 영상법, 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실제 이 전기 영상법은요, 접지도체 혹은 이처럼 무한평면도체가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이 근처에 전화가 있으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우리 시험 기준으로 크게 무한평면도체가 있고요. 하나는 접지 구도체가 있어요. 자, 무한평면 도체에 있어서 실제 존재하는 전하가 있다. 얘를 우리가 다르게 진전하라 부르죠. 그렇죠. 요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R만큼 떨어져 있다. 그럼 이때 영상 전하는 똑같이 R만큼 떨어진 위치에 반대로 R만큼 떨어진 위치에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더라. 얘가 이제 영상 전하 혹은 우리가 다르게 뭐 유도 전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평면 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을 가지는데 접지 구도체는 다르죠. 접지된 구도체가 있어요. 이놈의 반지름을 A를 하고 여기서 D만큼 떨어진 지점에 플러스 Q 진전화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접지 구도체에는 여기 위치에 영상 전화가 생기는데 이놈은요 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배우죠. 그리고 이때 이 영상 전화가 존재하는 위치는 이 원점으로부터 얼만큼의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입니까? 요거를 거리를 B라고 하면 얘는 D분의 A 제곱만큼 떨어진 위치예요. 뭐 이런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실히 구분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전개, 전소밀도, 유전율, 분구의 쓰기가 주어져 있고 이놈들의 관계는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보기를 봤을 때는 뭐 분구의 쓰기에 대한 공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혹은 기억하시고 있는 분구의 쓰기 관계식은 요거죠. 그렇죠? 한번 체크를 하면 이만큼을 우리가 분극률이라고 하고요. 이만큼을 우리가 비분극률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형태와 같은 걸 고르면 될 건데 이걸 전개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문을 보시면 어이고 이런 조건이 있네요. 그럼 얘는 전체 유전율 곱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질에 대한 전소 밀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한 문제 출제가 되었었고요. 넘어갑니다. 13번째 문제입니다. 자극의 세기가 뭐 여러 콜롬 그리고 길이가 여러 콜롬 되는 막대 자석을 120A 턴 퍼 미터의 평등차기 내에 자력선과 30도의 각도로 놓은 경우에 이 막대 자석이 받는 회전력, 즉 토크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처럼 막대 자석 내지 자성체가 주어졌을 때 토크 관계식은 우리가 MHL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만 넣으면 되겠네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자기의 세기 120 그 다음에 길이 뭐 센치니까 우리가 밑으로 환산해 줘야겠죠. 0.03 곱하기 사인 30도.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계산기에 넣게 되면 이놈의 답이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15매 코일을 지나는 자속이 여러 콜롬 시간함수로 주어졌을 때 코일에 흐르는 전리체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요거는 딱 봤을 때 답 3번 나오겠네요. 끝.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좀 그렇다 그죠?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속에 있어서 시간함수 즉 순시값이 주어져 있고 장이 주어져 있을 때 전리체 값은 물었다. 자, 일단은 자속에 있어서 이 두 개의 숫자를 곱하면 50이죠. 이것 자체가 전압의 지혜값이 됩니다. 전류를 물었기 때문에 15의 장을 나누면 전류는 1A 되겠죠. 끝. 간단하죠? 자, 근데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전류, 물었고, 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류를 계산하려면 전압이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자석이 시간 함수로 주어져 있네요. 즉,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전자유도법칙 얘를 쓰면 되겠구나. 자, 일단은 뭐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도체에 대한 개수가 없다면 우리는 최소 한 개로 잡을 수가 있고요. 다 했으면 수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이 t분의 t에다가 파이 대신에 이 함수를 넣습니다. 5 사인 10t요. 요거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50 코사인 10t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상가함수 앞에 있는 이 수치값이 뭐다?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부호, 방향 고려하지 말고 크기만 따지면 이것 자체가 전압의 최대값 크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10을 나누면 5A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솔직히 뭐 요 과정, 뭐 아주 간단한 뭐 미분 과정인데 솔직히 뭐 수학을 좀 하셨다면 요거 뭐 아주 간단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요 과정을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힘들게 이렇게 가져가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럼 단순히 제가 앞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자속에 있어서 앞뒤 숫자 곱하면 전압의 최대값 그리고 여기다가 저항을 나누니까 전류의 최값이 되더라. 이렇게 갖고 하면 굉장히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속에 대한 숫자는 서로 곱합니다. 그리고 저항은 나누세요. 이게 곧 뭐가 된다? 전류가 된다. 끝. 넘어갑니다. 자, 15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서 무한 평면 도체로부터 1m 떨어진 점에 사쿠론의 점전화가 있다. 이놈이 받는 힘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무한 평면 도체 인근에 전하가 있대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뭘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전기 영상법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접지 도체가 있거나 혹은 무한 평면 도체가 있을 때 그 인근에 전하가 있다면 우리는 전기 영상법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힘은요. 영상법을 적용한 힘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영상력이라 부를 수가 있고요. 단순히 수식을 바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16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마이너스 q 제곱력. 그쵸? 자, 그럼 여기서 16파이 그리고 엡실론은 공기 중이라고 있기 때문에 공기 중의 유전율 그래서 바로 넣겠습니다.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 다음에 간격은 1이죠. 그리고 전하. Q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계산기 얘를 넣게 되면 대략 마이너스 3.6 곱하기 10의 10승. 뉴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는 어쨌든 힘의 작용 상태 아닙니까? 그쵸? 정확하게 흡력이 되는 거고요. 힘의 크기는 3.6 곱하기 10의 10승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더라.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비투자율이 µS1, µS2인 각각 다른 자성체를 접하여 놓고 세타1을 입사각, 세타2를 굴절각이라 할 때 경계면에 자가 없는 경우에 미소 폐곡면을 취하여 이곳에 출입하는 자속수를 구하면?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이 지문 가지고 떠올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입사각, 굴절각, 이거 우리가 뭐 배울 때 나오는 개념입니까? 경계, 조건 배울 때 나오는 개념이죠. 아, 이 문제는 결국 경계 조건과 관계 있는 문제가 되겠구나. 하나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속을 물었습니다. 자속 단위로 하면 웨버죠.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B가 주어졌어요. 이거 뭡니까? 자속 밀도죠. 그럼 자 볼게요. 자소밀도 단위는 뭐죠? 웨버 퍼 미터 제곱이다.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어쨌든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자속에 대한 수식을 쓴다? 그러면 요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소밀도가 면적분의 자속이니까. 그죠? 그럼 자속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자 보세요. 일단 보면 경계면에 자가 애초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출입하는 자속을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주어진 그림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경계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폐곡면을 취했어요. 즉 경계 면적 아주 작은 미소 면적을 취해놨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자속 밀도가 들어온대요. 그럼 이렇게 나간대요. 결국 이것이 곧 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어쨌든 간에 자속 밀도가 있다는 것은 자속이 있는 거랑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1 외부에 자속이 들어간대요. 그럼 당연히 1 외부에 자속이 나오겠네요. 다시 10 외부에 자속이 들어간대요. 그럼 당연히 10 외부에 자속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결국 들어간 것만큼 나오는 거니까 전체 출입하는 자속량은 없는 거랑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예를 들어 10웨버가 들어오고 10웨버가 나간대요. 그럼 들어오는 거 플러스로 놓겠습니다. 근데 나간대요. 또 이만큼. 그럼 결국 0 아닙니까? 그죠? 즉 애초에 경계면에 자가 없다면 이 경계면에 출입하는 자속의 수는 전체적으로 뭐로 표현할 수 있다? 0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자속에 대한 이 관계식이 곧 0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 싹 다 일단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적분 기호가 있네. 그럼 적분기호는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단 수학적으로 말하기로 아주 작은 개념을 가지고 전체적인 원래 값을 알고 싶어요. 이때 적용하는 게 적분의 개념이죠. 그죠? 그럼 얘는 결국 어쨌든 미소, 면적 아주 작은 면을 기준했기 때문에 이 면에 대해서 적분하면 전체적인 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적분을 씌우니까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이렇게 한 것이 0이 되더라. 그럼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면 3번이 답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이런 말 했어요. 경계의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요. 그쵸? 그리고 제시된 조건 중에 하나가 자속 밀도요. 우리가 알기로 자속 밀도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쵸? 어떤 성질이 있느냐? 법선 성분이 연속량.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우리가 수식 이렇게 짰다. 얘는요 모든 방향에 대해서 다 계산을 했다. 합한 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자속 밀도는 법선 성분에 대해서만 연속이기 때문에 실제 법선 방향만 따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림을 잘 보세요. 법선 방향이 결국 뭐죠? 경계면에 수직되는 방향이요. 근데 보니까 경계면에 수직되는 방향으로 n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실제 이 n이 뭐냐면 법선 방향을 나타내는 법선 벡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이 보기를 봤을 때 잘은 구분이 안 될 수 있지만 다른 문자 기호와 벡터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n이 살짝 두꺼운 볼드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봤을 때는 뭐지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약간 볼드체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놈이 뭐다? 법선 벡터더라. 즉 자송또는 법선 상과 연속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법선 방향을 고려해서 이 벡터를 첨가를 하자. 그래서 최종적인 수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정확하게 2번이 돼요. 보통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주 옛날 예측에 나온 문제기도 하고, 야, 이 뭔데? 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냥 답만 외우고 넘어갈래?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알고 보면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간단히 자속을 물었어요. 근데 그림상에 자속 밀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BS. 요거를 딱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문제는 좀 친절하게 모든 게 다 0이래요. 어쨌든 이 꼬라지로 구성된 걸 찾으면 됩니다. 그쵸? 보니까 얘는 B에다가 L이네요. 안 될 거예요. B에다가 S가 있죠. 일단 얘는 고려해 볼 만하고 얘도 B에다가 S가 있으니까 고려해 볼 만합니다. 얘도 일단 B에다가 S가 있는데 이상한 놈이 있네요. 얘는 일단 치우자고요. 단순히 이 꼴만 일단 보는 거니까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입사가 굴절각이 주어졌으니까 경계 조건을 엎으면 자손밀도는 법선 성분의 연속이기 때문에 법선 성분만 따신다고 하는 법선 벡터를 넣어만 주자. 그래서 이 개념을 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유공간에서 X축과 Y축을 따라서 이런 균일한 무한정 선전화 놓여 있대요. 자, 점 3,3,3에서 전소 밀도는 하고 물었습니다. 단, I, J, K는 각각 X축, Y축, Z축에 대한 단위 벡터래요. 야, 이거 뭐죠? 자,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I, J, K, 즉 X, Y, Z에 대한 모든 방향성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성분을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자, 편의상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엥? 자, 이렇게 놓고요. 여기를 뭐 X축, Y축, Z축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X축과 Y축을 따라서 선전화가 이렇게 놓여 있대요. 그쵸? 그리고 물어보는 게
3, 3, 3 지점. 요, 애매하긴 한데, 요 지점에서 전속 밀도를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일단 요것도 좀 체크하겠습니다. 요 지점을 우리가 좌표로 따지면 3, 0, 0이 될 거야. 요 지점은 0, 3, 0이 될 거야. 그쵸? 자, 일단은 보세요. 무한장 선전화. 뭐 다르게 도체 기준으로 말하면 무한장 직선 도체가 있습니다. 이때 이놈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는 외부의 전기는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선전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선전화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치요?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 저는 요 지점의 전기의 세기를 계산하고 싶어요. 이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관계식은 2 파이 r분의 람다 아니겠습니까? 이때 r은 뭐죠? 이 선도체로부터 수선에 대한 길이 이게 r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 이 개념을 우리가 접목을 하게 되면요. 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X축에 있어서 이 점에 형성되는 전개는요. 일단 전개는요. 요 지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방향 기준으로만 해석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한 선전화가 여기 형성하는 전개는 요 지점 기준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전기를 언급을 했어요.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전속밀도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각각 X축과 Y축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이 무한장 선 전하가 이 3, 3 지점에 정하는 전체 전기의 세기만 안다면, 자, 전체 전기의 세기를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안다면 여기다가 유전율만 곱하면 이것 자체가 전속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전체 전기의 세기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자, 일단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실적으로 각 축 성분에 있는 이 무한장 선 전하가 이 점에 작용하는 전기역선의 방향, 즉 전기의 방향이 달라요. 그럼 이때는 그 방향 성분, 즉 방향 벡터를 고려해 줘야 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방향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벡터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때 그 전기의 세기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2 파이 r분의 람다. 실적으로 이렇게만 쓰면은 전개의 크기 아니겠습니까? 방향까지 따질 때는 요 뒤에다가 방향 벡터를 곱함으로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 방향 벡터는 뭘로 표현합니까? 얘는 거리 관점으로, 즉 변이 벡터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 저는 이렇게 놓을게요. 얘를 x축 기준, y축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x축 기준으로의 전개 세기를 EX로, y축 기준으로의 전개 세기를 EY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가서 첫 번째 X축에 깔려있는 무한장 선 전하가 형성하는 전개 세기,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수식, 우리가 떠올린 수식, 요거를 먼저 적어 놓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방향 벡터부터 계산을 할 건데, 이 방향 벡터는요, 실제 변이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변이 벡터, 일단 R 쓰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방향 벡터는요, 혹은 단위 벡터는요, 어떤 벡터가 있으면 이 벡터에다가 이놈의 크기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크기를 그냥 R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변이 벡터부터 따져야겠네요. 자, X축 기준 아닙니까? 자, 이 파란 것만 보면 되는데 실제 이 그림을 보면 복잡하니까 제가 X축을 정면으로 봤다. 이렇게 봤다라는 기준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X축은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보일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 지점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Y축으로 3만큼, Z축으로 3만큼 올라간 지점이다. 즉, Y축으로 3만큼, Z축으로 3만큼 올라간 지점이다. 이 지점이 요 그림상에서는 3,3,3이고요. 그리고 이 지점은요, 3,0,0이에요. 그리고 실적으로 작용되는 방향은 이 방향 아닙니까? 그쵸. 이놈의 크기가 그냥 R이 되는 거고요. 이놈에 대한 전체 방향성을 고려한 벡터는 이렇게 변이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변이 벡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도착 지점에다가 출발 지점을 뺨으로써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요 놈을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3i 더하기 3j 더하기 3k가 되고요. 얘를 벡터로 표현하면 그냥 3i 이렇게 되겠죠. 자, 도착지에다가
출발지를 빼면 뭐가 된다? 아, 이 변이 벡터가 되더라. 그래서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얘를 빼면 3j 더하기 3k야.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 단위 벡터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3j 더하기 3k. 그리고 밑에는 그 크기를 나누면 됩니다. 그럼 크기 할 때는 각각의 방향성분이 3이니까 루트 제곱 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 했으면 루트 18분의 3 묶어내면 i 더하기 k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을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파이에다가 거리값. 실제 이 거리값은 우리가 이 단위 벡터 계산하면서 이미 도출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게 뭐예요? 변이 벡터의 크기, 즉 거리값 아닙니까? 그래서 다 했으면 여기다가 루트 18. 뭔가 한 개 빠졌네? 어라? 자, 여기서 정정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제가 오류를 하나 범했네요. 전개의 세기. 자, 적하의 선전에 의한 전개의 세기를 표현할 때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유전율요. 아이고, 얘가 빠졌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다시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자유공간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공기 또는 진공 중의 유전율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넣으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 위에 필요한 선 전환은 20이라는 형태로만 쓰겠습니다. 왜? 자, 주어진 거 보면 20 마이크로 쿨롱이에요. 근데 결국 나중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선밀도의 단위도 마이크로 쿨롱입니다. 그럼 마이크로는 굳이 환산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뒤에 있는 이 방향 벡터 앞에 구했던 이놈을 넣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지? 자,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앞에 거 정리할 수 있는 거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얘가 3파이 에플silon 0분의 5 i 더하기 k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일단은 x축에 깔려있는 선 전화에 의한 전개 세기 혹은 전개 벡터 한번 뽑아내 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y축에 깔려있는 전하로 인해 나타나는 전개 벡터 따지겠습니다. 근데 얘도 어쨌든 수식관계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쓰고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도 첫 번째로 단위 벡터부터 따져야 되는데 얘도 우리가 똑같이 변이 벡터를 가지고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따지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그림에 있어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가정하에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y축은 점으로 보일 거야. 얘가 y축이죠. 자, 그럼 이 지점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y축 기준으로 x축으로 3만큼, z축으로 3만큼, 즉 x축으로 3만큼, z축으로 3만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3,3,3 되는 지점. 그럼 여기는 이 지점이니까 0,3,0 되는 지점. 그럼 실질적으로 작용 방향은 이 방향이겠죠. 그러면 이때 앞에 했던 개념 그대로 도착지에다가 출발지를 빼므로써 이놈에 대한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죠. 바로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3i 더하기 3k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서 우리 단위 벡터 만들어 봅시다. 3i 더하기 3k 나누기 루트 3제곱 더하기 3제곱 되어서 루트 18분의 3i 더하기 k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서 우리가 수식을 다 만들어 봅시다. 자,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 파이 엡실론 제로에다가 자, 일단 거리, 전체 거리 크기. 실제 우리가 앞에 계산한 이 친구 루트 18이 전체 이놈의 크기 아닙니까? 얘가 루트 18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18 그대로 넣고 위에 20 넣어준 다음에 곱하기 이 단위 벡터값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 이 ik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싹 다 계산을 하게 되면 혹은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하네. 위에 게 jk가 돼야 되네요. jk.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x
깔려있는 선전에 의한 전개, Y축으로 깔려있는 선전에 대한 전개를 다 뽑아냈어요. 그럼 얘를 더하면 전체 전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를 아래쪽에다가 좀 갖고 오겠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얘를 가지고 오면 전체 전개 세기는 두 개 더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실질적으로 더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속밀도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전속밀도는 입실론 2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입실론을 곱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만 딱 남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꽤나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었구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8번째 문제입니다. 무손실 매질에서 고유 임피던스값, 비투자율값, 그리고 자기 함수가 주어졌을 때 각속도라고 물었어요. 야, 이 뭐죠, 이거?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얘는요, 위상정수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위상정수, 우리가 흔히 베타라고 배우는 라디안 퍼 미터 이 값요. 즉 단위 길이당 위상의 지연 정도를 나타내는 이 위상정수에 대한 관계성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실제 이론 공부하시면서 한 번쯤 보셨을 내용인데, 자, 예를 들어, 일단 지금 보면 자기 기준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자기 기준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축을 Z축 기준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Z축으로 전파하는 어떤 자기적인 파형이 있습니다. 자, 얘는 위상 지연이 없는 아주 이상적인 파형이라고 할 때 이 함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기에 대한 최대값에다가 sin 오메가 t 이렇게요. 자, 근데 위상 지연이 있는 파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놈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z요. 자, 보겠습니다. 실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기로는 우리가 두 판을 기준했을 때 지연되는 이 위상에 대한 값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놈 자체가 그 위상에 대한 지연 값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겠습니다. 위상정수 자체가 단위 길이당 지연되는 각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 애초에 제가 예시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Z축으로 전파하는 자개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그쵸? 그러면 이때 이 Z축에 대한 전파 거리를 표현하게 되면 이 Z에 대한 단위가 미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베타 Z 단위로 해석을 하게 되면 라디안 퍼 미터 곱하기 미터이기 때문에 약분되어서 이 두 곱 자체가 뭐가 된다? 지연되는 위상값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정상적인 즉 지연이 없는 이 파동에 대해서 파동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위상 즉 이 전체 위상을 우리가 세타라고 잡았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좀 더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얘들이 시간 함수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따져보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변화를 고려할 겁니다. 즉 미분을 취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양변에 미분을 취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따져야 되는 것은 이 상대적인 위상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위 길이마다 일정한 값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히 취급을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10m를 1m를 가고 싶대요. 걸어가고 싶대요. 근데 앞에서 뭐 어떤 방해가 있어 가지고 제가 목표했던 1m를 뭐 한 걸음에 가지 못하고 예를 들어 한 0.9m까지만 갔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원래는 1m 가야 되는데 0.1m만큼 지연이 생겨가지고 0.9m만큼만 갔다고요. 그쵸? 그러면 이 단위 길이 당에 있어서 나타난 지연 정도는 0.1 정도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은 기준으로 1m를 걸어가고자 할 때 똑같이 지연의 정도가 발생을 했다면 결국
난 다시 0.9m만 갈 거야. 즉 단위 길이에 대해서 다시 지연되는 정도가 얼마큼 나타난 겁니까? 0.1만큼 나타난 거죠. 그죠? 즉 단위 길이 당에 대해서 상대적인 지연의 정도는 항상 똑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이 상대적인 위상에 대한 변화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미분값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요 놈은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오메가가 되고요. 즉 각속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것은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베타 쓰고 dt분의 dz라고 놓을게요. 실제 얘를요 우리가 단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z는 전파되는 거리 즉 미터가 되는 거고요. t는 시간 얘들은 미터 퍼 세커가 됩니다. 미터 퍼 세커? 아 이놈 자체가 결국 뭐가 된다? 파에 있어서 전파 속도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을 다시 적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이항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값 자체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참고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우리가 전파 속도에 대한 관계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손실의 공간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분포 정수 회로에서 배우는 것 중에 무손실 선로에서는 전파 정수가 있는데 얘가 알파 더하기 J의 베타예요. 무손실 회로에서는 얘가 0이고요. 얘가 오메가 루트 LC예요. 이런 걸 배웁니다. 그쵸? 그럼 이때 우리가 무손실 공간으로 딱 잡았을 때 다르게는 완전 유전체 공간으로 잡았을 때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여기다가 우리가 오메가 루트 LC를 넣게 되면 이놈의 수치값이 루트 LC분의 1이 나오는 거죠. 혹은 다르게 LC는 뮤 입실론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봐주십시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 관계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상정수를 가지고 어떤 수식을 딱 짰을 때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놈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요 부분은 조금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만 조금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하나 체크하고 갑시다. 우리가 어떤 파동에 있어서 함수로 표현할 때는 이 베타가 어디 들어간다? 어떤 축 성분 앞에 들어갑니다. 오메가 t 마이너스 그리고 축 성분 앞에 곱해진다. 이게 베타요. 그러면 요거 체크하고 지우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지문을 보시면 여러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면 Z축 성분이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제가 표현한 이 성분 아니겠습니까? 즉 얘가 뭐다? 이만큼 지연이 생긴다를 의미하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어떤 축 성분이 있을 때 앞에 곱해진 게 뭐라고요? 위상정수라고요. 근데 얘는 아무도 없는데요? 실제 아무도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냥 Z라고 하는 것은 1 곱하기 Z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1이 뭐가 된다? 위상정수 베타가 되는구나. 요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뭐 불필요한 부분만 지우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각속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앞에 봤던 이 관계식 다시 쓰겠습니다. 각속도는 베타 V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봤지만 이 베타가 결국 뭘로 주어진 거랑 같다? 1로 주어진 거랑 같다. 그럼 지금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조건 하에서는 결국 각속도는 뭐가 된다? 전파 속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전파 속도만 계산하면 끝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파 속도 관계식은 물론 람다, 즉 파장 곱하기 주파수도 있고요. 루트 LC분의 1도 있고요. 하나 더 루트 뮤 입실론 분의 1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요걸 이용해 볼게요. 왜? 비투자율 언급이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다가 수식을 싹 적어보면 일단 투자율부터 조져 볼게요. 비투자율이 1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율은요, 정확하게 비투자율 곱하기 진공 또는 공기 중의 투자율 아니겠습니까? 얘가 1이니까 얘만 적용해서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쓰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 유전율 어떻게 하죠?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야, 이 유전율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유전율은요, 우리가 고유 임피던스 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 고유 임피던스, 다르게 특성 임피던스는 이런 관계가 있죠. 이 실론분의 뮤요. 맞습니까? 자, 그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특성 임피던스가 60파이래요.
그죠? 그럼 요거를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 벗겨져서 입실론분의 뮤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뮤도 앞에 했지만 뮤 S, 즉 B2자율 곱하기 진공 또는 공기 중에 투자율이에요. 그러면 B2자율이 1이기 때문에 얘는 막바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다시 요 정보를 토대로 전체 유전율은요, 이항을 하니까 60 파이 제곱분의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요, 여기다 그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산기에 넣으면 이 친구가 1.5 곱하기 10의 8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개념적으로 좀 더럽다. 그죠?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나마 최근에 나온 게 2017년도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가 일단은 2017년에 나왔긴 나왔어요. 근데 어디서 나왔느냐? 음? 여기서 나왔습니다. 전기기사가 아니고 전자기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기기사에서 나왔던 적이 있는데 얘가 2000년도인가? 1999년도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주 옛날 예측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진짜 허파가 뒤집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더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반지름 Am에 접시된 구도체와 Q쿨롱의 점 전하가 각각 원점과 D, 0,0점에 있답니다. 접지된 구도체를 제외한 주위의 전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접지된 구도체의 영상 전하를 둘 때 이 영상 전하의 위치는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자, 간단하게 일단 그림으로 한번 보면요. 자, 여기에 접지 구도체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디 있다? 원점에 있대요.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얘가 원점 0,0,0에 있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반지름이 어떻다? Am다. 그리고 D, 0,0,에 Q쿨롱의 점전하를 놨대요. 그리고 요 내부에서 형성되는 영상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솔직히 요거 우리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지금 뭐 입체적으로 뒤에 Y축, Z축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주어져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단순히 X축 기준으로만 보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은 한 가지 이렇게 접지된 구도체 인근에 전하가 있을 때 이 친구 내부에는 영상 전하가 생깁니다. 이 영상 전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마이너스 D분의 AQ로 계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놈의 위치는 원점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위치? D분의 A 제곱만큼 떨어진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지점의 좌표는 D분의 A 제곱, 0,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영상전화의 위치를 묻는 문제인데 그냥 좌표의 형태로 물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자유공간 중에 전위가 여러분 주어졌을 때 이런 각 성분이 이런 범주를 갖는 입방체에 존재하는 정전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 20년도 더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험 치러 갔을 때 얘가 1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여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요. 일단 제시된 조건 중에 하나, 자유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떤 범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자유공간과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에너지 단위 줄이더라. 자, 그럼 한번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전 에너지를 묻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2분의 1 C바 자승, 2분의 1 CV 제곱이 있을 거예요. 혹은 2분의 1 뭐 QV, 혹은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지문에서 뭐 전하량을
준 것도 아니고요. 정전 용량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실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 줄의 단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최적당 에너지요. 줄 퍼 미터의 3승. 그럼 얘는요, 우리가 일단 요것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2분의 1 입실론 E의 제곱요. 일단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입실론 자유 공간이라 주어졌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공기 또는 진공 중에 유전율로 쓰면 되겠네. 그러면 이때 전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보니까 전이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전이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죠. 이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요. 보니까 이 두 개 조건 가지고 충분히 얘는 구할 수 있을 것 같네.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단위가 줄이에요. 그러면 이 수식 관계에다가, 자, 보세요. 이 수식에 대한 단위가 줄 퍼 미터의 3승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전체 최적만 곱한다면, V로 표현하겠습니다. 최적만 곱한다면 단위 상쇄되어서, 이놈 자체가 줄의 단위를 갖는 에너지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죠? 다 했으면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의 제곱 곱하기 최적. 그래서 얘만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근데 말이 얘만 계산하는 거지 실적으로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거 E가 필요합니다. 자, E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로 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다 했으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는 결국 미분 연산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 다 했으면 이 친구는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더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네, v는 3x 더하기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를요 각각 일단 전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에 3x 더하기 yi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에 3x 더하기 yj 더하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에 3x 더하기yk요. 자, 그럼 요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일단 그대로 쓰고요. 얘는 x에 대한 미분 아니겠습니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3만 남겠네요. 그리고 뒤에 남는 i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얘는 y에 대한 미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1 되겠네요. 그럼 1 되고 그렇죠.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되고 뒤에 j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j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z에 대한 미분인데 여기 보니까 z가 없네요.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0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는 이렇게 표현하면 끝이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실적으로 우리는 2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의 제곱을 할 거야. 근데 2가 애초에 요값 아닙니까? 그쵸? 그럼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동일한 벡터를 두 번 곱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벡터를 곱할 때는 실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하나는 외적력. 근데 이 외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좀 쉽게 들고 가기 위해서 하나의 단위 벡터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단위 벡터를 제곱을 해요. 즉, 두 번 곱합니다. 얘는 얼마죠? 0이에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것을 두 번 연산할 때 외적의 개념을 하게 되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똑같은 벡터를 두 번 곱할 때는 외적이 아니라 내적의 개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근데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얘를 다 했으면 내적의 개념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내적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2 곱하면 9 곱하면 1 해서 10이 되더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2의 제곱이 10이라는 걸 뽑아냈습니다. 그쵸? 그럼 얘를 다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일단 지금 보면 최저값이 필요한데 이 지문에 확실하게 최적이 있는 게 아니라 최적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 즉 x, y, z에 대한 범위를 줬어요. 이 범위를 가지고 전체 최적을 구해야 된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개념, 전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할 수 있다? 각 면에서 적분을 할 수가 있다. 그쵸? 그럼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어쨌든 이 최적 앞에 있는 이 값들은
싹 다 하나의 상수 아닙니까? 2분의 1, 8.85 곱하기 10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10. 그럼 얘는 상수니까 그냥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5 입실론 제로라고요. 그러면 요 놈을 우리가 적분 개념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쵸? 어쨌든 이 v라고 하는 것은 x 곱하기 y 곱하기 z로 바꿀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럼 요 놈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즉 어떤 상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적었지만 실제 안에 1이 있는 거랑 같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순서대로 뭐 편의상 안에서 x부터 y, z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데, 자 근데 얘들은 보면 어쨌든 x, y, z에 대한 범위가 0에서 1로 다 같아요. 그러면 동시에 그냥 바로 적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x가 될 거고요. 얘를 다시 y에 대해서 적분하면 y가 곱해질 거고, z에 대해서 적분하면 z가 곱해질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범위는 공통으로서 0부터 1까지죠. 어쨌든 이 값 자체가 모두 1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하면 전체적으로 1이 되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답은 에너지는 결국 5 입실론 제로와 같구나. 그럼 여기다가 입실론 제로 대신에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넣게 되면 이놈의 대략적인 값이 4.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약 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로 취급할 수 있으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제가 이제 시험장에서 풀었던 20개 문제를 한번 쫙 봤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꽤나 더럽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도 몇 개 있었어요. 그죠? 일단은 이제 개개인별로 시험 문제가 다 달리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봤던 문제는 이런 것도 있었구나 참고용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자, 어쨌든 이 영상이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